나왔습니다. 자,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은행 금고에서의 분실 사고가 상당히 많다라는 그러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이 뉴욕타임스가 지난 19일 Safe Deposit Boxes aren't safe. 은행 금고는 안전하지 않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전했는데요. 네. 뉴욕타임스는 먼저 필립 포니즈라는 67살 남성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포니즈는 1960년대 10대 시절부터 이 폴란드에서 특이한 걸 모으는 걸 좋아했다고 해요. 이게 취미가 나중에는 직업으로까지 이어졌는데요. 네. 1980년대 초 콜로라도에서 뉴저지로 이주할 즈음 포니즈는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는 그런 전문가가 됐습니다. 처음에 포니즈는 집에다가 개인 콜렉션을 모아놨지만 점차 규모가 커지니까 보다 안전한 곳에 보관하길 원했고요. 지역 은행에다 두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했는데요. 1983년 뉴저지주 하일랜드팍에 있는 First National State Bank of Edison에 한 페이지 계약서를 작성하고 은행 금고를 빌려 그걸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1998년 포니즈는 금고를 몇 개 더 빌려서 그의 작품과 관련된 여러 금품들을 보관했는데요. 여기에는 뭐 값비싼 시계부터 해서 사진,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특별한 코인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2014년 4월 7일 은행 금고를 열었을 때 금고 안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너무 황당했겠어요. 본인이 이제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품들을 은행 금고 안에 이제 넣어둔 거잖아요. 혹시 네네. 분실 우려 때문에. 근데 그게 한꺼번에 없어졌다고 생각하면은 깜짝 놀랐겠는데요. 네, 포니즈는 마치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느낌은 살면서 받아본 적이 없었고 그런 기분이 있는 줄조차 몰랐다고 했는데요. 그냥 한마디로 절망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그 정황은 밝혀졌습니까? 네, 수십 년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 포니즈가 처음 금고를 이용했던 은행이 수차례 인수합병됐습니다. First National은 First Union이 됐고 First Union은 와코비아와 합병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 이걸 웰스파고가 인수했고요. 근데 이렇게 은행이 인수합병되는 동안 원래 있던 금고는 계속 똑같이 있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다른 은행들의 금고가 더해진 겁니다.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은행 금고의 경우 그 전에 갖고 있던 이름을 그대로 갖고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니즈의 금고는 박스 105였는데요. 근데 다른 벽 하나를 넘어서 새로 추가된 그 금고 역시 박스 105가 또 생겨난 겁니다. 그리고 이 다른 105번 금고 이용자가 금고를 이용하기 위해서 내야 하는 비용을 내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비용이 밀려버리니까 은행 측에서는 금고를 강제로 뜯어서 금고 안을 비우는데요. 은행 직원이 착각해서 그 포니즈의 금고를 비워버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은행 측에서 그런 실수를 했다는 것도 조금 용납이 안 돼요. 약간 네. 어이없는 일인데 아무리 금고를 비웠다 하더라도 엄연히 주인이 있는 물건을 그냥 내다버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이 금고 안에 있던 물건은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한 창고로 보내졌습니다. 근데 그게 그대로 창고로 보내져서 창고에 보관됐다면 그나마 큰 문제가 안 됐을 수 있는데요. 그 사이 물건이 사라진 겁니다. 포니즈한 금고는 92개 시계를 포함해서 금품들이 있었는데 이 노스캐롤라이나 창고 직원은 시계 85개만 받았다고 적어놨고요. 또 코인 10여 개도 분명 은행 금고 안에 적혀 있었던 것에서 창고 리스트에는 10여 개가 빠져서 명시가 됐고요. 그 배달 사고가 있었네요. 네네. 그러니까. 사진과 가족 관련 서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사라진 거죠. 그렇게 해서 포니즈는 경찰에 신고했고 소송까지 제기했는데요. 포니즈가 보고한 잃어버린 이 금고 규모 1,0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엄청나네요. 네, 세상에. 이건 미국 은행 금고에서 발생한 분실 사고 역사상 가장 큰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 포니스의 분실 사고는 뉴저지주에서 발생했잖아요. 네. 이거 캘리포니아주에서도 그런 것이 있었다면서요. 네, 2012년 이 유니버셜 스튜디오 근처죠. 유니버셜 시티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지점에서도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리에나 세리베칸과 그의 남편 에이거시 할리자는 1년에 246달러 이 렌트비를 내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은행 금고를 이용하는데요. 은행 금고에다가는 주얼리, 현금, 보석, 그리고 가족 갑오를 보관해줬습니다. 그런데 9개월 뒤에 금고를 열어봤을 땐 역시 금고 안에 물품들이 다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은행 지점이 그건 문을 닫은 겁니다.
근데 은행 직원을 문을 닫기 전에 수차례 그쪽에 편지를 보냈는데 네. 답이 없어서 결국은 드릴로 금고를 다 오픈해서 치워버렸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은행으로부터 편지를 못 받았다는 입장이었고요. 아무튼 은행에서는 이들 부부의 금품을 회수해 돌려줬는데요. 역시 이들 부부 역시 이 다이아몬드 비롯해서 다이아몬드와 금이 섞인 목걸이, 또 같이 나가는 코인, 또 24,000달러 현금이 그 사이에 없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뭐 모두 다 금품을 회수한 건 아니네. 네, 네, 못한 네. 거죠. 아. 일부는 못한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두 가지 사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그냥 저희 생각으로는 뭐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겠어라고 막연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런 사건들이 아주 종종 발생한다면서요. 네, 아마 지금 이걸 들으시는 한인 분들 머릿속에 스치는 한 사건이 있을 겁니다. 2012년 부에나파크의 당시 세안은행에서 발생했던 인질극입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아마 많이 계실 텐데요. 당시 54살 김모 씨는 한인은행에 보관한 현금 24만 달러가 통째로 다 사라졌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거 딱 본 순간 저는 이 생각 났어요. 그렇죠. 네. 그 김 씨는 6년 동안 그걸 추적하다가 그리고 아. 한인 언론사에도 제보를 했었습니다. 맞아요, 사건 발생하기 맞아요. 전에. 맞아요. 근데 이 한미은행 지점장이 세안은행으로 자리 옮기니까 뭐 죽을 각오 다 하고 인질극 벌였다고 했는데요. 그때 한인 사회는 물론이고 지역 사회 전체가 다 충격에 빠졌었죠. 이 사건은 지금도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김 씨는 정말 자신도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뭐 자신의 가족도 갖고 가지 않았다고 했고요. 상당수 한인들은 김 씨가 그런 행동까지 할 수 있었던 건 뭐 당연히 그건 잘못된 일이긴 했지만 네. 정말 억울하기 억울하기 때문에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던 것일 거다라고 많이들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은행 측도 당시 사건 후 기자회견을 열고 진짜 은행에선 절대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없다면서 역시 억울함을 호소했었습니다. 그 안에는 뭐 CCTV라든지 이런 게 없나요? 그 문 앞에만 있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 안에까지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고요. 네. 또 CCTV 그 보관 기간도 길지 않아서 오래된 사건은 더더욱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발생한 지 7년이 지났지만 김 씨의 그 현금이 어찌된 건 밝혀지지 않았고 근데 그때 당시에 한인들 제보가 잇따랐었거든요. 나도 은행 금고에 현금 보관했었는데 현금 뭉탱이 중에 이제 뭐 몇 장 지폐는 사라졌었다. 뭐 그런 경험했었다는 제보도 있었고 네. 한인 은행은 아니고 또 외국계 은행에서 일했었는데 직원들이 금고 쪽에 마음대로 가서 들락날락 할 수 있었고 금고 안에 물품도 확인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네. 근데 뭐 사건 진실은 묻혀졌지만 분명한 건 당시 은행 금고에 대한 한인들의 불신이 커졌다는 점입니다. 근데 이 세이프티 박스를 열려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키와 네. 은행이 가지고 있는 키를 한꺼번에 열어서 한꺼번에 이렇게 맞습니다. 열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어떤 경우에서든 분실자 사고가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나온 통계가 있긴 있습니까? 네, 한은 은행 금고 보험 회사 Safe Deposit Box Insurance Coverage의 제리 플러드 회장은 은행 금고 분실 사건 사고는 매년 3만 3천여 건 발생하는 것으로 오,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맞네요. 그럼 세이프티 박스가 아니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잃어버리는 물품에는 미술품, 콜렉션 아하. 같은 수집품, 다이아몬드, 주얼리, 희귀한 코인, 그리고 현금 다발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고객이 잃어버렸다고 거짓말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고요. 자신이 금고에서 빼놓고서는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또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금고 접근 권한을 주고 나서 그들이 빼갔는데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문제는 은행의 과실로 금품을 분실하는 사례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은행 측의 실수로 잘못으로 안에 있는 금품들, 뭐 현금들을 잃어버리게 되면 보상 절차는 있는 거예요? 은행에서 보상을 해줘요? 보통 소송으로 이어지는데요. 근데 보상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재판에서 대부분 은행 편 손을 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유니버셜 시티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용했다는 부부 같은 경우 730만 달러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네. 배심원단은 이 부부가 잃어버린 금품의 250만 달러,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200만 달러를 판결했습니다. 그러면 한 300만 달러 못 받는다는 얘기네. 네. 그렇죠?
네, 73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그렇죠. 청구했다는 네, 얘기는 네. 그만큼 물건을 잊어먹었다는 얘기 아니겠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받은 돈이 250 플러스 200이면 450만이니까 거의 300만 달러 돈이 날아간 거죠. 근데 거기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제 항소를 제기합니다. 계약서에 어떤 이유든지 간에 은행의 법적 책임은 금고 이용 수수료의 10배를 초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명시돼 있다는 점을 들어서 항소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담당 판사는 잃어버린 금품의 2,460달러, 징벌적 손해배상을 15만 달러로 대폭 낮춰서 판결했습니다. 완전히 네. 뒤집어진 건데요, 네, 네. 판결이. 네. 그런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그런 법적 책임 규정이 특이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웰스파고는 은행 금고 계약에 법적 책임이 500달러라고 적어놨고요. 네. 그리고 또 시티그룹은 금고 이용 수수료에 500배까지로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JP모건 체이스는 2만 5천 달러 상한선을 뒀고요. 그리고 이런 계약 내용을 떠나서 대형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오랜 기간 힘든 싸움이 되기 때문에 쉽지 그렇죠. 않은데요. 포니즈도 이미 변호사 비용으로 수만 달러를 썼는데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지친다라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네. 근데 그 세이프티 박스를 좀 새로 좀 얻기 위해서 가서 보면은 항상 없다 그래요. 또 이 솔드아웃이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 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은행들은 점점 은행 금고를 줄여나가는 것 같아요. 네네. 돈이 안 되기도 하고요. 돈이 안 되고. 네, 그리고 관리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뱅킹이 워낙 커지면서 은행 이용하는 주민들 급감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죠. 사실 요즘 은행 지점도 많이 폐쇄하는 추세잖아요. 네. 이런 가운데 금고를 계속 유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웬만해서 은행들도 금고를 없애려 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세이프티 박스에 집어넣는 거를 이렇게 보면은 거의가 다 무슨 조금은 구린 냄새가 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뭐 원래 돈을 이 좀 현금을 집어넣는 네, 이유가 그렇죠. 뭡니까? 이게 세금 보고를 제대로 안 해서 현금이 생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무슨 뭐 그렇게 번 돈은 그렇게 없어지셔도 뭐 괜찮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런 분실 시고가 너무 잦으니까 청취자분께서 카톡을 주셨는데 네. 이 세이프티 박스의 경우에는 인앤아웃 기록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이런 사건에 또 휘말릴 수 있으니까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런 점을 좀 유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의견을 또 주시기도 했어요. 그건 좋은 네. 말씀이시네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